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동네 상권에서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하는 브랜드 중에서 생활용품 할인점인 다이소와 헬스앤뷰티 전문점인 올리브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대표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트가 2013년 봉단성장위원회에서 제과 제빵 분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동네 상권에 점포를 출점하여 현재 3,400개 정도 점포들이 이제 동네 전국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점포 전략으로 이제 생활 소비를 하는 업종이나 동네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점포를 출점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즉 동네 상권뿐만 아니라 거점 상권에서 생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의 앵커 스토어로서 파리바게트 역할들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떡볶이로 유명한 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파리바게트 영향력 때문에 파리바게트 점포를 따라서 그 인근에 점포를 출점할 정도로 파리바게트의 영향력은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동네 상권에 이제 파리바게트가 이제 출점 제한으로 상권 변화가 없고 고착화 되면서 이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파리바게트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대체하는 동네 상권과 거점 상권에서 브랜드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생활용품점으로 유명한 다이소와 그리고 헬스앤뷰티 전문점으로 유명한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이소는 전국에 전국에 1,519개 점포를 두고 있고, 운영 형태는 직영점과 가맹점 형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전국에 1,327개를 운영하고 있고 100%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개 브랜드가 로컬 상권이나 거점 상권에서 직계 효과가 큰 앵커 스토어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개의 브랜드의 본사에서의 이제 상권 입지를 보는 안목들이나 그리고 점포 관리의 능력들, 그리고 판매 품목과 이에 따른 분명한 타겟 고객에 이제 집중한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이소를 보면은 주력 상품이 생활에 필요한 저렴한 소비자가 많아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객의 폭이 넓고 특히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부층의 이용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심적이라든지 최하 100평 전용 100평 이상을 점포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의 동네 단위 및 역세권 전통시장을 막론하고 직경력이 큰 상권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데, 지방도시의 경우 주차장까지 갖추고 연면적 300평 이상 점포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이소가 출점한 상권을 보면 생활 소비 상권으로서 로컬 상권의 창업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변 상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올리브영을 보면은 헬스와 뷰티 관련 상품에 특화되어 10대 후반이나 30대까지 젊은 층 이용객이 많은 브랜드로 점포 규모에서도 대부분 점포들이 전용 100평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력이 크거나 배우 세대가 충분한 동네나 거점 상권에 출점하고 이름난 상권에서는 대부분 출점해 있는 것도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다이소와 함께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서 출점한 거점 상권이라면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브랜드가 진입한 상권이라면 충분한 잠재 배우 세대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며, 입점한 상가는 상권 내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권 내에서 이 상가를 좀 새로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개 브랜드가 입점한 상권이라면 충분한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생활 소비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배후 세대로 하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라면 충분히 이 두 개 브랜드가 상권에 진입한지 여부를 따라서 상권의 선택도 선택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다이소와 올리브영의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로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역 상권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경쟁력 있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